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임동희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용액의 화학 포텐셜을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액의 화학 포텐셜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용매의 관점에서 살펴봤고, 오늘은 용질의 관점에서 화학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러한 용기 안에 이런 용기 안에 A라고 하는 이런 용액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이러한 용액 그 자체 100% 순수한 용액 A만 존재했을 때는 A가 가지고 있는 화학 포텐셜은 최초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화학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로 가득한 순수한 용액의 상태에서 B라고 하는 굉장히 소량의 용액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A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B가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이때 A가 가지고 있는 A를 우리가 용액 중에서도 용매라고 하죠. 그리고 B는 A보다 양이 적기 때문에 B는 용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A가 가지고 있던 화학 포텐셜의 100%는 B가 A 속에 이렇게 포함됨에 따라 가지고 A가 가지고 있던 원래 순수 상태의 100%보다 다소 약한 A의 특성을 가지겠죠.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용매의 관점에서 뮤A라고 하는 용매의 관점에서 전개를 했고, 오늘은 여기 B의 관점에서 용질의 관점에서 용질의 화학 포텐셜이 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용액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양이 더 많을 때는 용매의 관점이고 어떤 물질이 양이 적을 때는 용질의 관점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B라는 물질 그 자체로만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00%의 순수한 B의 화학 포텐셜을 가지지만 그 물질이 굉장히 많은 A라고 하는 물질 속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때의 화학 포텐셜은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 희석 용액 그리고 용질의 관점에서 보는데 전체 A에서 B의 양이 굉장히 적을 때를 우리가 희석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편의상 용매는 A로 표기를 했고 용질은 우리가 B로 표기를 합니다. 교재에서도 그렇고. 자, 희석 용액의 용질은 순수한 용매 분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A로 둘러싸여진 상태에서 B가 들어가게 되면 B는 A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질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용질의 전기압이 있으면 그 말은 B만 존재할 때 그때의 전기압이 있겠죠. 전기압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동적 평형을 이룬 후의 그 기체 상태의 압을 우리가 전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전기압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수한 물질과 그리고 혼합된 후의 전기압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실험적 발견이 있는데 어떤 용질이 존재할 때 이 용질의 전기압은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졌고 그 실험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헨리의 법칙입니다. 자, 이것은 A 안에 B가 존재할 때 B가 또는 B, C, D 다른 용질이 많이 존재할 때 B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증발되는 양이 더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전기압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물속의 양이 많으면 몰 분율이 많으면 전기압도 높아진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헨리의 법칙에서 이런 법칙을 찾아내었습니다. 즉 XB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가지고 있는 몰 분율이죠. 전체 100%의 용질 중에서 얼마만큼의 B 물질이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몰 분율이죠. 그래서 몰 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B가 가지고 있는 전기압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방금 여기에 이런 말은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B가 가지고 있는 전기압은 B가 가지고 있는 몰 분율과 비례한다. 비례하는데 어떤 상관관계식을 가지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KH라고 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비례의 관계를 수학적 이퀄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수를 우리가 배치를 하고 이런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물질에 따라서 이러한 KH, 즉 상수 값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수 값은 물질마다 달라지게 되는 독특한 성질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헨리 법칙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는 모든 용질의 농도의 범위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헨리 법칙이 잘 적용되는 그러한 환경은 XB, 즉 몰 분율이 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즉 B라고 하는 용질의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 이런 관계식을 잘 따르지 않지만 요 B의 농도가 굉장히 작을 때, 희석되었을 때 그때 이러한 헨리의 법칙을 잘 따른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헨리의 법칙을 잘 따르는 용액을 이상 희석 용액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 J라고 하는 물질이 있으면 그 J라고 하는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헨리의 법칙은 앞의 식과 동일합니다. 여기는 뭐 B로 나타내는데 여기는 J입니다. J, 용질 J의 전기압은 또 이렇게 몰 분율은 그 J 몰 농도와 또 서로 상관관계적인 농도의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즉, 몰 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이 많다는 거고 양이 많다는 것을 몰로 표현하는 것이 몰 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몰 농도, J의 몰 농도는 전기압과 비례하고 그때의 비례상수가 헨리 법칙의 상수 KH로 정의합니다. 단위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헨리 법칙의 상수 값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 산소 농도를 4mg/, 4ppm, 이걸 우리가 ppm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공학적 측면에서는 이게 왜 ppm입니까? ppm은 part per million입니다. part per million은 다른 말로 하면 10의 6승계, 밀리언이 10의 6승이죠. 10의 6승계 분의 한 개를 pp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art per million. 이게 어떤 단위의 뭐 미리그램 그런 게 아니라 10의 6승계 중에 한 개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pp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리그램 퍼 리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환경공학적 표현에서는 물론 1리터가 1kg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물이 존재를 할 때 물이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다르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온도에서는 1리터가 0.99 998kg일 수도 있고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5도씨를 기준으로 상온으로 봤을 때 1리터를 1kg으로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1kg은 요거는 밀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승 g이 되는 거죠. 1kg은 10의 3승 g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은 10의 6승분의 1이 되죠. 즉 g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환경공학과에서는 밀리그램 퍼 리터를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pp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물의 산소 농도가 4ppm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4mg per 리터라는 거예요. 자, 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산소의 분압은, 자,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에 산소가 들어가죠. 산소가 가스 상태로 존재를 하고 가스 상태에서 또 산소가 리퀴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물속 안에서는 밀리그램 퍼 리터의 값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나왔다가 이런 관계를 반복하는데 여기 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물속에 많이 녹을 수 있겠죠.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분압은 그래서 여기 지금 밀리그램이니까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헨리의 법칙은 이 단위를 보면 이 단위입니다. 몰이 나오죠. 그래서 몰 농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미리그램을 몰로 심플하게 전환시키는 거죠. 4mg은 산소가 가지고 있는 분자량을 나눠주고 단위환산하면 이렇게 몰 값이 나오죠. 그러면 산소의 분압은 요거는 산소에 대한 헨리 법칙의 상수가 되겠습니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구했던 농도를 단위 환산시키면 9.6kPa, 즉 대기 중에 9.6kPa의 압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물속에는 4mg/L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식 보시고, 자, 용질의 화학 포텐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자, 용매와 용질은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식을 유도하거나 또 이렇게 식을 최종 나온 식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뮤B 용액 내 용질 B의 화학 포텐셜 요 뮤B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요 뮤B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서 이 식은 용매의 화학 포텐셜을 유도할 때 이 식을 찾아냈습니다. 자, 뮤비 스타. 자, 이거는 지난 시간 내용을 참고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스타가 붙으면 순수한 용질 B의 화학 포텐셜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뮤비 스타는 혼합되기 전 용질이지만, 용질이라는 것 자체는 큰 용매 안에 용질이 조금 들어있죠. 그 용질 자체도 사실은 혼합되기 전에는 자기 혼자 순수한 100% 상태의 그 액체로 존재를 했겠죠. 그때의 화학 포텐셜을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요거는 XB, 요거는 우리가 용매에서 찾아냈고, 이거는 B의 몰 분율을 나타내는 거죠. 자, 몰 분율로 나타낸 이제 용질의 화학 포텐셜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순수한 용질의 경우, 순수한 용질이라는 것은 몰 분율이 A와 B가 있을 때 XB가 1이라는 의미가 순수한 용질이죠. 여기가 1이 되면 이쪽 항은 다 제로가 되고,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용액 내 용질의 화학 포텐셜은 순수한 것과 같죠. 근데 실제로는 용액 내의 용질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용액 그 자체가 용질 100%로 채워져 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물에 녹게 되면 일부 양이 녹는다는 것은 XB가 1보다 적게 되죠. 그러면 여기 항이 1보다 작게 되고 음수가 되고, 그럼 이 전체 항이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상태의 어떤 용질이 용액 상태로 존재하다가 다른 용매에게 혼합되게 되면 이만큼 몰 분율의 만큼에 해당하는 이 음수의 값이 빠져진다는 거죠. 자기의 100%의 화학 포텐셜이 더 낮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몰 분율로 나타내지 않고 용매의 경우에는 용액 안에 용매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용질의 관점에서는 용매보다 용질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 이런 우리가 큰 물이 있으면 A로 가득 채워진 용매의 환경에서 B가 몇 개 이게 물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몇 개는 양이죠. 양은 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양은 몰로 나타낼 수가 있죠. 몰을 나타내어서 이 몰을 우리가 부피의 개념을 넣어서 몰 퍼 리터로 나타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몰 농도죠. 몰 농도. 그렇죠. 자, 몰이 몰 농도로 간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어떤 부피 내에, 즉 1리터 내에 안에 들어있는 양, 개수, 몰로 환산하면 그게 몰 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용질의 개념에서는 이 몰 분율을 우리가 농도의 개념으로서, 몰 농도 개념으로서 표시를 하고 싶다라는 거야. 이게 더 유용하고 더 많이 쓰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물속에 요 B라는 개수가, 몰 분율이 크다는 것은 B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거죠. 양이 더 많다는 거죠. 양이 더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농도가 더 높다라는 거죠. 즉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비례관계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헨리의 법칙처럼 이런 XB는 요 B의
어떤 특정한 상수의 비례상수 값으로서 수학적으로 이게 이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상태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먼저 대입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할게요. 앞에 나와 있던 몰 농도를 상수와 비로 나타내는데 이 몰 분율은 몰 분율은 단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 분율은 단위가 없죠. 몰 분율은 1 아니면 0이죠. 0과 1 사이의 값이 몰 분율이죠. 그런데 요 B는 뭡니까? B는 몰 농도죠. 상수는 뭐 상수고. 자, 그렇다면 요 XB라고 하는 몰 분율은 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 분율로 나타내려면 이 우측 항도, 여기 나와 있는 우측 항도 단위가 없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몰 농도 밑에 요 C not이라고 하는 C0라고 하는 값을 나눠줍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 목적은 B의 우측항의 단위를 무차원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C not을 나눠주는데 이 C not을 우리가 1몰 농도로 정의를 합니다. 요건 약속이에요. 정의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상태를 1몰 농도, 이게 1몰입니다. 1몰을 우리가 표준 상태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떤 B가 용질의 농도가 만약에 0.1몰이다 라고 하면 0.1몰 나누기 1몰이니까 단위는 없어지고 0.1만 남아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용질의 관점에서는 C not 표준 농도를 나눠주는데 그 표준 농도는 우리가 1몰로 정의를 합니다. 참고로 요 내용 전개하기 전에 요 D라고 하는 거는 대시입니다. 대시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승을 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킬로는 뭡니까? 킬로미터는 몇 미터예요? 킬로라는 것은 10의 3승 미터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데시미터 3승이라고 하는 것은 미터 3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시가 붙으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 미터의 3승이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의 미터 3승이죠.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의 1m 3승은 얼마입니까? 10의 3승 리터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데시미터 3승은 다른 말로 하면 1리터입니다. 1리터. 같은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1몰 per 데시미터 3승은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말이에요. 1몰 per 리터. 다른 말로 뭡니까? 1몰이죠. 1몰. 이렇게 물리화학, 순수화학 쪽에서는 이렇게 데시미터 3승으로 또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기호는 확인하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C not이라고 하는 표준 농도를 우리가 나눠줌으로써 기호를 무차원화 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표준 몰 농도 C n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입을 해주면 앞서 우리가 이렇게 용매의 관점에서 정의했던 식을 정리를 하고 요 XB 대신에 방금 했던 요거 내용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상수랑 요 내용이 들어가죠. 그럼 식을 단순하게 전개를 시킵니다. 전개를 딱딱딱 시키면 여기 결국 남는 거는 요 상수는 보세요. 상수하고 여기 이 값은 용질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기의 원래 값, 즉 변하지 않는 값.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값이죠. 그 값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들, 요 상수 이것도 물질마다 가지게 되는 독특한 비례상수입니다. 그 상수 값을 다 이렇게 묶어내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이거죠. RT랑 요거랑 요거죠. 요 부분이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순수한 용액일 때 그 용질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상태일 때의 그런 화학 포텐셜 값에서 여기에 비례상수, 앞서 나왔던 이런 몰 분율과 농도 사이에서 비례를 나타내는 변하지 않는 상수 값을 서로 합해서 이것을
뮤비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내용을 하나의 용질의 B는 용질이라고 했죠. not, 순수한 상태의 값이 상수로 이렇게 딱 모든 물질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고 그리고 RTLN에 이렇게 나와 있던 몰 농도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용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포텐셜을 이렇게 수학적 식으로 표현했고 그때 요 식은 B가 가지고 있는 용질입니다. 용질의 몰 농도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식에서 가만히 보세요. 자, 이 식에서 보면 어떤 B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가 만약에 1몰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1몰이면 여기 1이 들어가고 여기는 원래 1이었죠. 그럼 얘가 다 제로가 되죠. 그럼 뭡니까? 그때의 B는 표준 상태의 B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1몰의 농도를 우리가 표준 농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용질의 표준 농도는 1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 요 표준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C-넛은 우리가 1몰로 정의했기 때문에 1이니까 빼도 되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이 나왔다는 것을 용질의 관점에서는 용질의 몰 농도로 표현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요 몰 농도가 이렇게 CB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B의 농도, 이게 몰 농도입니다. 교재는 이렇게 CB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나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포텐셜을 그 용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순수한, 혼합되기 전 상태의 그 특성에서 여기도 1몰일 때는 표준 상태고 1몰 이하일 때는 그 농도가 원래 가지고 있는 100%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양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효력이 저하되겠죠. 그 얘기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용매랑 용질은 같지만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용매, 용질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용매가 가지고 있는 화학 포텐셜과 A 그리고 용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포텐셜 B를 이러한 수학적 식으로 표현을 하고 둘 다 여기랑 기호는 다르지만 뭡니까? 혼합되기 전의 순수한 용매든 용질이든 걔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특한 자기만의 100%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질에서 용매 같은 경우는 A가 가지고 있는 몰 분율, 그러니까 A가 100%면 이 항이 제로가 되어서 원래 자기의 특성이죠. 그런데 A가 다른 용질에 의해서 용질이 투입되면 용매의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때 그러면 A의 몰 분율은 최초에는 1이었다가 혼합절에는 1이었다가 그게 1에서 점점 더 값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의 성질에서 얼마만큼의 값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오른쪽 로그항이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용질도 원래 자기만 있을 때는 100%의 자기의 순수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큰 용매로 혼합되게 되면 그 효과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몰 농도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는 우리가 용매가 가지고 있는 XA, 몰 분율로 표현을 하고 용질은 이렇게 몰 농도로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값들은 다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우리가 두 식을 편의상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활동도의 개념, 액티비티라고 하는 활동도의 개념으로 나타냅니다. 요 A라고 하고 J라는 물질의 활동도는 AJ로 표현을 하고 같은 표현이 이렇습니다. 같은 표현이 J라고 하는 물질의 이러한 괄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괄호가 있으면 이 괄호는 활동도고 다른 말로 하면 AJ 또는 이런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XA나 요 B 몰 농도 요것을 요 AJ로 표현을 하고 요 활동도는 우리가 유효한 농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AJ가 크면 클수록 효력을 나타내는 농도가 높다라는 거고 마찬가지죠. 몰 분율이 높은 거나 몰 농도가 높은 거나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AJ로 활동도의 개념으로 나타내면 이런 모든 농도에 걸쳐서 용매와 용질에 대한 올바른 표현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심플하게 AJ라고 하는 활동도의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매의 개념에서는 A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용매는 XA죠. XA에서 무언가가 곱해졌고 요 AB는 요 B에서 뭔가가 곱해졌는데 요거를 우리가 활동도 계수라고 합니다. 활동도 계수. 자, 활동도 계수는 용매에 있을 때 그리고 용질에 있을 때 그 의미가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요 활동도 계수를 여러 가지 식에서는 다 1로 놓고 계산을 합니다. 1로. 그러니까 즉 순수한 용매일 때는 활동도가 1이고 순수한 용질일 때는 그러니까 순수한 용질이 아니라 용질이 거의 없을 때는 그 활동도 1인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활동도 계수에서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의 개념에서는 순수한 용매일 때, 즉 우리가 처음에 용매의 관점에서 이상 용액은 라우르의 법칙을 따르는 용액이 이상적인 용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라우르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요 A의 몰 분율이 1에 근접합니다. 즉 용매가 순수하다는 말은 용매만 존재한다는 거죠. 용매만 존재할 때, 다른 말로 하면 A의 몰 분율이 1일 때, 그때 계수가 1에 수렴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매가 순수하지 않으면 용매가 예를 들어서 90%고 용매가 90%고 그리고 용질이 10%가 혼합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의 활동도 계수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매가 가지고 있는 원래 순수한 상태의 효력에서 다른 물질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방해하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도 계수는 저하됩니다. 다시 용매의 개념에서는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용질이죠. 용질이 처음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가 용질의 양이 조금씩 많아지면 용매의 활동도, 용매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순수한 능력이 방해를 받죠. 그 방해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 계수가 활동도 계수라는 거예요. 즉, 용매가 A라는 물질이 90% 있는데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이런 용질들이 많이 혼합되어 있으면 활동도 계수는 값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게 활동도 계수의 의미이고 용질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은 용질은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용질이 이상적인 희석 용액의 용질입니다.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헨리의 법칙을 실험적으로 봤을 때 농도가 높을 때는 헨리의 법칙을 따르지를 잘 않는다는 거예요. 헨리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이상적인 경우는 용질이 0에 가까울수록 헨리의 법칙에 잘 부합을 하고 그런 이상적인 상태일 때, 즉 용질의 능력을 방해받지 않는 상태일 때 그때가 활동도 계수가 1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용매든 용질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서 방해를 받지 않으면 활동도 계수가 1인데 용매의 관점에서는 순수한 용매이면 일수록 방해를 덜 받게 되고 그렇게 될수록 활동도 계수가 값은 1로 가까워지고 용질의 관점에서 방해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용액에 A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용매 안에 B, C, D, E, F 이런 용질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경우와 그리고 A라고 하는 용매 안에 요 B만 존재하는 경우 요 B는
A에도 간섭을 받지만 C, D, E, F에 의해서도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즉 B의 용매만 굉장히 소량 존재할 때, 다른 C, D, E, F라든지 그런 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가 용질의 관점에서는 이상적인 형태고, 그때 헨리 법칙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때 XB가 제로로 갈수록 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리고 다른 용질의 방해 작용이 없으면 없을수록 활동도 계수는 1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물리학 시간에서는 이렇게 활동도 계수 자체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그런 식들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 활동도 계수는 용매의 경우 순수할수록 1에 가깝고, 질의 경우, 여기서는 용액이 희석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용액이 희석된다는 말은 용질의 양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활동도 계수가 1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개념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환경화학도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환경화학 여러분들 17회 동영상에 보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 보면 한 40분 강의인데 한 29분 50초 정도, 한 30분 때부터 활동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나오니까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활동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가스 상태일 때는 이렇게 정의하죠. 가스 상태일 때는 활동도는 여기서 말하는 P 넛은 1바입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한 게 이거죠. 요거는 우리가 1몰을 표준 상태라고 했죠. 즉 요거는 용질입니다. 용질의 개념에서는 1몰일 때 우리가 그 상태를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가스 상태일 때는 가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일한 식에 의해서 가스의 분압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랑 마찬가지로 1바일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벤트 같은 경우는 X제, 이거는 뭡니까? 몰 분율이죠. 그래서 용매의 개념에서는 몰 분율의 개념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가스랑 그리고 용질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부분압과 몰 농도, 요거는 J라고 하는 물질의 몰 농도죠.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액티비티 1, 요거는 순수한 고체랑 순수한 리퀴드는 활동도가 1로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환경화학에 나왔던 활동도 개념, 그게 보면 그 escaping tendency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영역에서 고체든 액체든 그 효력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능력을 액티비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참고를 해서 보시면 이게 왜 1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